하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면접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공시생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공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10월 2일에 바로 입금이 됐어요. 대면으로 신청해서 그런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당 신청해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래서 50만 원을 놓쳤어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저만의 꿀팁 같은 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1유형을 신청했고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분들이 1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유형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구직 촉진 수당을 다 받고 난 뒤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에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직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걸 받고 있어서 주위 분들한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다, 한번 신청해 보셔라 많이 말씀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취업 준비할 때 필요한 지원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그리고 개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자격 확인서, 이런 게 필요한데요. 가구원 동의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만 가족분들이 확인하시고 동의를 눌러주시면 서류 준비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의 집의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 다 대출 잔액이 있어서 대출 잔액 증명서도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PDF 파일로 올려야 됐어요. 대출 잔액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 가셔서 그것만 발급받으면 되니까 그 서류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절차는 동영상 교육 수강, 구직 등록, 취업 지원 신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 수강은 해당 사이트에 신청할 때 바로 수강을 할 수 있고요. 구직 등록의 경우에는 고용24 홈페이지 자체에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준비는 완료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취업 지원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자가 조사하고 수급 자격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수급 인정 알림을 받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 수당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유권심사형이나 비경제활동 선발형 참가자, 그리고 청년 특례 선발형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취업 후 1년 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근무하면 추가로 150만 원이 수당으로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가 아니어서 취업 성공 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때 소득이랑 말씀해 주시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 댁에서 나와서 주소 이전을 하면 소득 수준이 변경되어서 해당 방법을 추천받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모두 포기하고 취재 신청을 철회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야 돼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가지고 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빠르게 취업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성공 수당을 포기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취제를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소요 시간도 중요하겠죠.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게 있어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간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2번 신청해 봤는데 첫 번째 때는 준비를 하다가 바로 취업을 한번 했어서 국취제 신청을 철회해가지고 신청부터 첫 번째 상담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12월 연말쯤이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첫 번째 상담까지 진행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대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선정이 됐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국취제 선정 기간이 평균 속도에 속했는데 2024년 8월 5일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8월 7일 국취제 1유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고용센터 상담 진행을 위해서 고용센터에서 문자가 왔어요.
8월 3일 담당 선생님 배정되어 상담 일정 잡았습니다. 상담 일정 잡을 때는 전화가 따로 왔어요. 전화상으로 제가 빨리 상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최대한 빨리 9월 9일에 첫 상담 진행했고요. 신청을 8월 7일에 했으니까 9월 9일까지 한 달 조금 더 걸렸네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2번 신청해보고 겪은 바로는 빠르게 선정되려면 연말을 좀 노리셔야 한다. 추석이 가까워지거나 하면은 또 밀릴 수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공시생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공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구직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도 일종의 취업 준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신청 후에 종종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은 공공기관에 속해져 있어서 제도의 지원 방향과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사가 종종 반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3년 반 정도 경찰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경찰 준비를 할 여력이 없다고 느껴서 경찰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 결국 사기업 구직을 목표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지만 공무원 준비생은 아닌지 구직 활동을 하는데 적합한지 여러 번 확인을 하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복지제를 신청하기 이전에 내일 배움 카드로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to6로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지 확인하는 별다른 절차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복지제를 신청한 구직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번째 상담, 두 번째 상담, 세 번째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첫 상담에서는 각종 안내와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오는 것 외에는 진행 절차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받고 사인하는 절차까지 총 1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담 절차에서는 특별한 절차는 크게 없었고 수당 신청을 위한 계좌 사본, 직업선호도 검사 L유형을 완료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직업선호도 검사 진행하면서 평소에 몰랐던 제 성향을 알 수 있었어요. 검사는 미리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방문해서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한 터라 그다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당 신청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과정의 수업을 듣고 있어서 매월 10일 이상 출석을 하면 구직 활동이 인정이 되는데요. 덕분에 회사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이신 분들은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셔야 하는데 자소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봐야 하는 절차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은 면접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방법인데요. 사기업에 입사 지원 2번 하시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거죠. 입사 지원서에 원하시는 연봉을 높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서류를 넣는데도 면접 제의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구직 활동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닌데 많이들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첫 번째 수당 신청은 9월 24일에 했고 대면으로 신청해서 그런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50만 원이 10월 2일에 바로 입금이 됐어요.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첫 번째 수당 신청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기다림도 짧았죠. 두 번째 수당 신청에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래서 50만 원을 놓쳤어요. 이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수당 신청은 해당일 24시까지 완료를 했어야 됐는데 그날 제가 가족 행사가 있어서 다음날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미 신청 버튼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설명을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을 텐데 제가 그걸 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놓치는 성격이 아닌데 잘못 알아듣고 신청 시간을 놓쳐서 5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무조건 미리 작성을 하신 후에 예약 버튼 눌러 놓으시고 저같이 실수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50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좀 무마를 해보려고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블로그 상에서는 어떤 분들은 담당자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신청해가지고 50만 원 다시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전화도 여러 군데 돌려보고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놓치면 담당자분이나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미리 예약 버튼 눌러놓고 정확히 시간 체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실수였는데 이걸 공유하려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꼭 신청 마감 시간 정확히 지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더 궁금하시거나 공유하고 싶으신 꿀팁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취업 준비 화이팅입니다.